이 사건 엑스레이의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다크 패턴. 교묘한 수법으로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이 사건 엑스레이 첫 번째 이슈. 구독 같은 거 해보셨나요? 네, 많이 하죠. 멤버십. 좋아요도 하죠. 네, 그런 거 하시면 뭔가 상품을 해지하려고 하면 되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 좀 보시면 숨어 있어요. 보통 해지 버튼이. 잘 안 보이죠? 네. 시선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꽁꽁 숨긴 해지 버튼은 찾는 것부터 고역인데요. 그리고 무료 체험 많이 해보셨죠? 네, 한 달 무료 네. 하기. 근데 그거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숨기는 행위가 이제 일종의 다크 패턴의 큰 유형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저도 이제 무료 체험 같은 거 자주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쓰다 보면 가끔씩 이걸 해지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 주우 씨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인간비가 확 느껴져요.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았는데 아니, 와 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와 반해서 계속 구독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합법적인 측면과 위법적인 측면에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마케팅적 기술인 거죠. 원래 사기꾼들이 원래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구독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포기했어요. 해지 버튼 찾기가 저기 모래사장 속의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솔직히 뭐 일부러 이렇게 놨나? 뭐 이런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말투도 되게 교묘한 게 네. 혜택을 포기하고 해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제가 그 야식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그 유명한 앱 있잖아요. 배달앱. 깜짝 놀란 게 이런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다크 패턴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가게 배달과 이제 음식 배달이 있는데 음식 배달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그 배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게 배달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수료를 떼가지 않는 그 배달 플랫폼에 이익이 안 되는 이 주문 방식인데 일단 이 배달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그 주문 방식을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위치시켜서 주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지속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런 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뭐 준비한 게 많죠. 첫 방송이라서 임팩트 있게요. 자,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비교해보는 판례 리부트. 대형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를 찾아가서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4, 그러니까 취소 상태였습니다. 음주 단속 적발 후 격분한 운전자. 1차 단속되고 그 불만으로 이제 지구대에서 자기 굴삭기 차고지가 가깝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다시 그걸 운전해서 새벽 1시경 지구대 앞에 멈춰선 대형 굴착기가 흙을 퍼내는 버켓을 연신 위아래로 움직이며 위협 행위를 일삼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밖에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이제 굴삭기를 먹고 왔더라고요. 지구대 직원 3명이 몸으로 저지하자 운전자는 저항 없이 굴착기에서 내려왔지만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3, 즉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거죠. 굴착기 집게가 순찰차를 집어 던집니다. 놀란 경찰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옵니다. 진주시청에 주차 단속의 분계에서 어떤 민원인이 와서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주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알아? 잘 알지도 못해서 날 단속한단 말이야? 야, 내가 법을 제대로 아는데 니네 과정 오라 그래. 이 난동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청원 경찰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서 상해까지 입히게 됩니다. 아니 왜 날 잡냐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체포가 풀리자마자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굴삭기를 동원해서 경찰차를 부시는 등 엄청난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아, 약간 데자뷰가 느껴져요. 그죠? 와, 비슷하다. 급기야 지구대 입구에 있던 가로수를 굴착기로 뽑아 휘두르기 시작했는데요. 차를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여러 번 위협을 하고 진행하는 행인들한테도 포크레인을 위로 돌리가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탄을 사용해서 제압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손괴된 그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차라든지 경찰서가 실제로 부서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상해되거나 폭행을 당한 경찰관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상해, 폭행 등으로 입건이 됐고 피고인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례에서 소요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범죄에서 보면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이 문제 사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 사건에서는 굴착기 운전자가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정도 수준에서 범죄를 멈췄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예상이 되고, 다만 조금 더 엄격한 재판부를 만나게 된다면 짧은 실형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두 사건이 네. 피해 정도나 이런 걸로 보면 예전 사건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네. 양형에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짚은 것처럼 지금의 양형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징역 3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선고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